기억나요? 어떤 부분이었어요? 빅뱅이 있고 네. 아니 피디님 박수 치면 어떡해요? 피디님은 기억하고 있는데 저 지금 굉장히 많은 게 들어와서 굉장히 제 머리 안이 스프거든요. 다 완전 모든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거기서 이제 노벨상을 타신 분을 초청을 해서 거기 하고 다음 장 주시면 이정모 관장님도 계시죠. 우와. 저희 브라이언 슈미츠 박사님입니다. 네. 오른쪽에 심채경 박사님 계시고요. 우와. 네, 그 옆에 하얀 옷이 접니다. 오, 아 그러네요. 어. 네. 이야. 그래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무슨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 아 했냐면은 진짜 궁금해요.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노벨상 타신 분한테? 저는 그게 진짜 궁금했어요. 개인적인. 거는? 개인적인 거. 어. 노벨상 타기 전에 미리 알려줍니까? 노벨상에 관련된 거? 노벨상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알려줘서 내가 노벨상 탈 거라는 걸 전화가 오는지 이런 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안 알려주지 않을까? 아, 안 그쵸.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 알려준다고 그러죠. 15분 전에 전화를 받으셨답니다. 아, 그래요? 알려줘요? 네. 15분 전에 전화를 받아서 네. 너무 웃겼대요. 아담 리스 전화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너네 노벨상 타는데 아담 리스 전화번호가 없다. 연락이 안 된다. 연락이 안 된다. 진짜 웃기네. 알려는 준답니다. 발표 직전에. 완전 직전에. 완전 직전에. 완전, 와, 나를 진짜 기분 좋겠다. 그쵸. 몇 시간 전은 초상화 그려주는 사람이 아는 시간인데 저 때는 초상화가 없었던 시기예요. 네. 지금은 어떻게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저 때가 2011년인가 12년인가 그래요. 와이프랑 그때 요리하고 계셨대요. 우와. 아내분이랑 요리하면서 이제 저녁 준비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되게 걱정을 했답니다.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으니까. 야, 그래가지고 진짜. 끊고 나서 여보 나 노벨상 탔대. 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너무 행복했대요. 그쵸. 엄청 행복하죠. 네. 그래서 이정모 관장님하고 네. 제가 저 행사의 사회를 보고 질문을 던지고 하는데 저 가운데 계신 키 크신 남자분 기억나세요? 정동희 박사님입니다. 정동희 박사님이라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교수님이고 저희 안될과학의 암흑물질로 나와주셨던 분이에요. 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천재입니다. 우와. 와, 근데 황선님 엄청 풋풋하시네요. 아무튼 저 브라이언 슈미츠 박사님들 그 이제 연구진들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저거를 왜 관측을 하냐? 타입 1A 슈퍼노바가 왜 나왔냐라고 하면은 자 이게 타입 1A 슈퍼노바입니다. 타입 1A 슈퍼노바는 뭐냐면은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 네. 죽을 때가 되면은 백색 외성이 돼요. 작아집니다. 하지만 중력은 굉장히 세요. 근데 우리 태양은 지금 별이 혼자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별들은 쌍성 혹은 그 이상 여러 개가 별이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삼체 아시죠? 삼체가 보통 여기 이제 이렇게 큰 두 개가 있고 행성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백색 외성이 중력이 강하잖아요. 백색 외성이 중력이 강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별의 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옆에 있는 저 별은 다 가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면 빨아들여지는 거예요. 네. 그럼 저런 식으로 물질이 저 큰 별에서 저 백색 외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저 백색 외성으로 물질들이 모이겠죠. 네, 모이겠죠. 그런데 저 백색 외성은 이것도 수학적으로 풀 수가 있는데 태양 질량의 네. 1.4배가 되면 터져요. 그러면 거의 무조건. 이제 이런 느낌이네요. 진공청소기가 계속 빨다가 안에 있는 게 용량이 딱 차면은 터져요. 오케이.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네. 터지는 순간에 빛이 항상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질량이 항상 태양의 1.4배니까. 네. 그쵸? 그러면은 밝기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 그쵸? 그럼 그 밝기로 확인하는 거구나. 그쵸? 그 밝기를 재면은 우리는 진짜 밝기를 알고 있고 저 밝기를 알면은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런 타입을 타입 1A 슈퍼노바라고 불러요. 타입 1A 초신성이라고 부르는데 타입 1A 초신성을 이용을 하는 이유는 항상 빛이 태양 무게의 1.4배에서 터지니까 항상 빛이 일정해.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값을 알 수가 있어요. 절대값을 알면은 눈에 보는 빛을 관측을 하면은 그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그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있는 거예요. 그죠? 와, 나 이거 들었던 것 같은데도. 들었죠? 들었는데. 여러 번 했어요. 그쵸. 근데 뭔가 오늘 뭔가 탕 약간 이런 느낌이네 또. 그렇죠. 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 우주의 표준 촛불이라고 불러요. 타입 1A 슈퍼노바를 표준 촛불이라고 불러요. 오른쪽에 자 있죠. 얘네가 밝기가 항상 같기 때문에 저 밝기만 재면은 그 밝기가 바로 거리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표준 촛불이라고 불러요. 오, 네. 영어로는 스탠다드 캔들이라고 불러요. 스탠다드 캔들. 초신성이라는 게 근데 그렇게 흔하게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겠죠? 오랜 기간 동안 관측을 해서 50개의 멀리 있는 타입 1A 초신성을 관측을 했습니다. 50개면 50개면 꽤 많죠. 네. 그래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요. 초신성이 생각보다 어두웠습니다. 초신성이 어둡다는 건 그만큼 멀리 있다는 거고 네. 멀리 있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멀어졌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한 밝기가 이 정도 밝기여야 되는데 더 어두워서 요만큼 밝기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만큼 밝아야 되는 게 요만큼밖에 안 밝은 거예요. 그럼 촛불 더 멀다는 거잖아요. 더 멀리 있어. 우리의 예상보다 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로 잰 거예요, 거리를. 스펙트럼으로도 재고 네. 밝기로도 재고. 그래서 별빛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을 재서 제 거리가 얼마네? 그럼 밝기가 이 정도가 되겠네? 라고 밝기를 재봤더니 더 어두운 거야. 왜 더 어두워? 더 멀리 있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파란색 영역이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지금 노 다크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 선이 밑에 노란색 선이 있죠. 만약에 다크 에너지라는 게 없을 때는 저 선을 따라가야 돼요. 밝은 색이 가속 팽창하는 구역, 네. 밑에 진한 색이 감속, 그러니까 디셀러레이팅 유니버스예요. 네. 팽창은 하고 있대. 네. 점점 팽창 속도가 줄어들고 있고 위에는 팽창 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크 에너지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점점 줄어들겠죠. 그게 저 노란색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관측을 해봐서 50개 점을 다 찍어봤더니 엑셀러레이팅 유니버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 파란색 영역에 들어가 있죠. 경계선에 네. 있기는 하지만 조금씩 다 저쪽으로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뭐가 가속하는 팽창을 하고 있지? 이때 암흑 에너지가 등장을 합니다. 오. 뭔가 힘이 있으니까 더 빨리 팽창을 하고 있구나. 이 관측을 통해서 암흑 에너지의 존재가 밝혀지고 60년대, 80년대에 우리가 뭐가 있었죠? 없어진 밀도. 그게 바로 그 정체가 암흑 에너지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98년도에 돼서야 제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분들이 1998년도 말에 논문을 2개를 발표합니다. 왼쪽이 사울 펄무터 교수님이 이제 첫 번째 버클리 팀에서 낸 거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논문이 연합 팀에서 이제 낸 거예요. 그래서 아담 리스랑 이렇게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2개의 논문이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한 정체불명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에너지의 이름을 다크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의 다크는 무슨 뜻이냐면은 네. 모른다의 다크예요. 그렇군요. 근데 놀라운 포인트가 여기서 뭐냐면은 네. 가속 팽창은 단지 팽창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전체 에너지 구성을 새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새로운 개념, 아까 말했던 미싱 됐던 70%가 네, 그쵸. 이거일지도 모른다는 개념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모델을 다시 새로 들어와야 된다는 모델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때부터 표준이 되기 시작한 게 람다 CDM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시 2011년도에 이 표준 모형이 완성이 되고 이 표준 모형의 관측들이 거의 다 들어맞기 시작하면서 이 엄청난 발견을 했구나. 그래서 2011년에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이 세 분이. 그래서 과학계의 반응은 어땠냐? 일단은 충격을 받았죠. 그쵸. 말이 돼? 우주가 가속한다고? 이게 말이 돼? 그랬더니 CMB 관측, 그 다음에 BAO 분석, BAO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우주 뭐 중력 렌즈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해도 모두 우리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팀이 2011년도에 노벨상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와. 그래서 제가 저 브라이언 슈미트 교수님을 만날 수가 있던 거죠. 질문 하나. 람다가 아인슈타인이 만든 거랑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그쵸?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빼버렸던 그 람다가 다시 등장하는 순간이 이 순간입니다. 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맞네.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원래 쓴 식도 맞았는데 이상해서 만들어서 실수로 만든 그것조차 맞아. 이렇게 람다가 부활합니다. 람다 부활. 아인슈타인은 뒤로 가도 다 맞다. 다 양쪽 다 맞다.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우주가 수프처럼 막 뜨거워지고 있다가 얘네가 합쳐져서 식어가는 순간 빵 하고 나간 게 있다고. 에너지가 빵 하고 나가는 순간 기억나요? 어떤 부분이었어요? 빅뱅이 있고 네. 아니 피디님 박수 치면 어떡해요? PD님은 기억하고 있는데 저 지금 굉장히 많은 게 들어와서 굉장히 제 머리 안이 스프거든요. 다 완전 모든 네? 아 나 진짜 웃긴 게 PD님이 박수 치고 있어 저기서. 저의 지금 뇌는 자, 우리 우주가 이렇게 동그란 구 모양이냐, 지구처럼 동그란 모양이냐, 우리 우주가 아니면은 그냥 평평한 요렇게 그냥 평평한 모양이냐, 아니면 말 안장 같은 구조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은 CMB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이 밀도가 어떻게 고루 분포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CMB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은 그걸 우리가 우주의 곡률이라고 그래요. 네. 곡률. 곡률. 네. 얼만큼 휘었냐 라고 봤을 때 우리 우주는 평평해요. 지구처럼 닫혀있지 않고 그냥 평평하고 말 안장처럼 생기지도 않았어요. 평평해요. 저 CMB를 보고 그 다음에 평평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BAO라고 하는 Baryonic Acoustic Oscillation이라는 게 있어요. 바리온 음향 진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리온이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그냥 보는 일상의 입자예요.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입자들, 그런 입자들을 바리온이라고 불러요. 바리온이라는 거는 애초에 막 묶여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빅뱅이 이후 나서 모든 빛과 모든 에너지가 이렇게 뜨거운 수프 속에 다 갇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네, 태양 네. 속처럼, 네. 태양 내부처럼 네. 막 갇혀 있다고 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식어가지고 한순간에 팍 나간다고 그랬죠. 네. 그때 이 직전에 어떤 파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나가려면은 빵 하고 나갈 때 그 충격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돌을 물에다가 호수에다 던졌어. 그러면은 그 돌이 물에 들어가는 순간 파동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우주가 갇혀 있던 게 그냥 일반 공간이고, 물은 뭐냐면은 이제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게 물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나갈 때 여기서 우리 일반 공간에서 물로 들어갈 때 파동이 생길 거 아니야. 그쵸. 그 파동을 본 거예요. 그 파동의 이미지로 본 게 이거예요. 이걸 이미지로 본 거고, 그 파동의 모양을 본 게 이거예요. 물결 무늬가 이렇게 생겼다. 파동이 이렇게 생겼더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돌을 던졌어. 돌을 던졌어. 돌을 던졌어. 그거는- 위에서 보면은 딱 빠져서 이제 파동이 나가는 모양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아까 그 첫 번째 이미지예요. 이 이게 이미지예요. 흔들리는 이미지예요? 그러면은 파동이 나가는 거잖아요. 파동을 옆에서 보면 파동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일 거 아니에요. 위에서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옆에서 보면 파동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쵸, 보일 거 그쵸, 아니에요. 그렇죠. 위에서 보면은 그 전체적인 그쵸. 모형이 보일 거고, 옆에서 옆에서 보면 보면은 이렇게 파동의 보는 모형이 생겨요. 인간이 무심코 던진 돌이 수생생,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평면도, 평면도 정면도라고 생각하면 정확한 의미는 아닌데 아닌데. 많이 왜곡이 돼 있기는 해요. 네. 이미지가.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해도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MB는 이걸 우주에서 항공샷으로 봤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BAO는 파동을 본 거예요. 그 옆에 파동 자체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두 개를 같이 결합을 하면은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얼마나 큰 파동이 생겼는지, 네. 그다음에 처음에 파동 모양을 처음에 또 이렇게 측정을 하면 돌이 어떤 모양이었을 수도 있는지 알겠잖아요. 그래요? 알 수 있죠. 네. 이런 것들도 다 추측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동을 우리가 BAO라고 부릅니다. 바리오닉 어쿠스틱 오실레이션. 오실레이션은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둘 다예요? 아까 그 이미지는 코스믹 마이크로파 배경이라고 해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위에서 본 항공샷. 이미지, 네. 온도 분포의 차이예요. 이거는 파동이에요. 네. 물결 파동 네. 모양. 그거는 바리온? 그게 BA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리온. 밀도의 물결 무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주배 이름 다시 말해주시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제 빅뱅 직후예요. 그리고 네. 나서 이렇게 파동이 뻗쳐져 그쵸. 나갑니다. 그쵸. 네, 파동이 뻗쳐져 나가고 요 차이를 전체적으로 본 게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예요. 네. 이렇게 파동이 뻗쳐져 나가죠. 네. 네, 파동이 뻗쳐져 나갑니다. 이렇게 파동이 뻗쳐져 나가는데 저기 밀도가 센 부분들이 있죠. 그쵸. 네, 저런 곳에 이제 물질들이 모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해하기가 편하네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우주의 구조가 저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BAO를 측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주의 구조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쵸. 네. 그래서 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물줄기를 따라서 은하들이 다 형성이 돼 있죠. 네. 바리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저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 모여있는 형태가 그 파동의 형태예요. 우와. 그래서 저렇게 피크가 생기고 저렇게 딱 내려가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오. 그래서 저 파동이 우주의 구조를 밝혀주는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와, 근데 이게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이해를 하시겠죠? 어떤 지점에서 밀도 요동이 생겨요. 돌이 떨어진 지점이겠죠. 밀도 요동이 생기면은 네. 그 중심부에서부터 압력파가 저렇게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럼 그 일반 물질들을 퍼져내면서 저렇게 원형으로 퍼져 나가요. 그러면서 모이는 부분에는 밀도가 근데 빛은 빠르게 퍼져 나가겠죠. 네. 그럼 물질들은 저렇게 천천히 퍼져 나가겠죠. 네, 따라가긴 합니다. 저 패스를 따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파동이 멈춰요. 그때가 이제 CMB라고 해서 모든 게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순간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럼 멈추면은 딱 그 자리에 이렇게 남는 거예요. 멈춘 순간이에요. 우주 배경 복사가 퍼져 나가는 순간.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처음으로. 아직 빅뱅이 일어나고 되게 짧은 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되게 짧은 순간 저 안에서 막 물질들이 막 서로 요동을 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요동을 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빅뱅이 터지고 저 물질들이 막 요동을 치면서 지금 이렇게 압력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생기죠? 네. 생기다가 멈춰요. 어느 순간. 짠! 하고 멈출 거예요. 저렇게 움직이다가 짠! 하고 어느 순간 멈추죠. 이 순간 멈춰요. 네. 멈췄죠. 네. 저 순간이 언제냐면은 우주 배경 복사가 시작한대. 에너지가 빵 하고 빠져나간대. 나간대. 그러면 그 물질들이 거기 모여 있겠죠.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저 물질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저렇게 은하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물질들이 모여 있으니까. 네. 저렇게 보이니까 선이 보이죠. 네. 요렇게. 네. 네. 요렇게 선이 보여요. 그래서 저 BAO를 측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여러분들 BAO라는 얘기가 천문학을 하시다 보면은 꽤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잘 설명을 쉽거나 딱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영상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저거는 매우 작은 단위는 아니에요. 매우 큰 단위예요. 그래서 우주 거대 구조라는 것들이 우주 거대 구조 막 시뮬레이션 보면 막 필라멘트 막 나와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저 BAO 음향 진동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와. 네. 저 마지막 순간에 딱 고정이 돼 있죠. 저게 우주의 표준 자 같은 거예요. 아까 뭐 표준 촛불도 있었지만 이 표준 고정된 자로. 순간 이게 우주의 거대 구조를 만들어낸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거리를 이제 저 은하들을 측정을 하면은 BAO를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겠죠. 저 은하들 하나 측정을 하면은 BAO 파동을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많은 멀리 있는 은하들을 측정을 하고 그래서 검증을 한 거죠. 초신성의 결과하고 검증을 해봤더니 이제 맞더라. 오. 가속 팽창을 하는 게 맞더라. 라는 게 보인 거예요. 알겠죠? 파동이 와. 부딪혀서 저렇게 된다는 게 그쵸? 파동이 밀어내는 거예요. 일반 물질들을 밀어내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해요. 멈춘 거요? 네. 파동이 스프가 이렇게 막 스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빅뱅이 딱 시작된 빛이 나간 순간이라는 거잖아요. 빅뱅이 시작되고 38만 년 후에 네. 나갈 수 있었어요. 네. 그럼 그 38만 년 동안 빅뱅이 시작되고 38만 년 동안 뜨거운 스프 속에 갇혀져 있었잖아. 네. 그럼 스프 속에서 파동이 생기려면 그런 스프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순간 그 스프가 싹 사라진 거야. 갑자기 말라버린 거야. 거기 갇혀있던 그 빛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냥 다 빠져나갔어요. 이거 왜 생겼다 그랬어요? 빅뱅 이후에 뜨거운 스프가 38만 년 동안 있다가 네. 원자하고 전자가 뭉치기 시작하면서 수소가 생기면서 공간이 생기면서 빠져나갔다고 그랬죠. 네. 그쵸? 원자하고 전자가 딱 하면은 그 스프가 없어져 버리잖아, 순간적으로. 스프라는 거는 뭐냐면은 원자 핵하고 전자하고 막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쵸. 네. 근데 얘네가 원자하고 전자 핵이 싹 뭉쳐서 없어졌어. 그런 거 있잖아요. 애기들 귀저귀 같은 거 있잖아요. 물 있다가 물 붓자마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물이 있는데 기저귀에 닿았어. 그러면은 애들이 오줌 싼 흔적은 남아있지. 그쵸. 남아있죠.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네. 근데 물은 없잖아. 물은 없죠. 그 상황이라니까요. 밑으로 지금? 내려갔으니까.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딱 그 상황이에요. 시야의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우주 배경 복사예요. 그리고 오줌이 가다가 흡수가 다 되면 멈추잖아. 가지 못하고. 그쵸. 그래서 흔적이 남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물질들이 모여있는 흔적이잖아, 지금. 거기에서만 별하고 은하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별들이랑 은하들이. 네. 그거를 우리가 되게 멀리서 보는 거예요. 되게 멀리서 관측을 하면은 얘네가 멀리 있는 은하들도 보고 하면은 하나하나의 흔적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시야의 흔적들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겠죠. 그 그림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되게 멀리서 보고 있기 때문에 138억 광년 전에서 보고 있는 거야. 아무튼 이 BAO하고 우주 배경 복사가 왜 필요한지는 알겠죠. 우주의 네. 구조라든지 공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BAO 자료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저 first가 있고 second가 있고 third가 있잖아요. 피크가 3개가 있어요. 나머지 자잘한 피크들은 빼고 큰 피크, 두 번째 피크, 세 번째 피크가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 첫 번째 피크는 뭐냐면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줘요. 공률이 어떤 거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닫힌 우주냐, 이렇게 동그란 우주냐, 평평한 우주냐, 안장처럼 열려있는 우주냐,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게 딱 200 근처에 있거든요. 저 밑에가 로그 스케일이라서 그런데 저 200 근처에 있는데 저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평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의미를 하냐면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양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세컨드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암흑 물질이에요. 암흑 물질의 양이에요. 네. 그래서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훨씬 더 많죠. 맞네요. 암흑 물질의 양이 일반 물질의 양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걸 저 그래프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저거를 또 왜 그런 거냐고 하면은 저 BAO만 또 2시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다른 정보를 준다. 저 그래프만 보더라도 알 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왜 하냐? 암흑 에너지를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주 표준 모델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람다 CDM. 이게 어떻게 확정이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저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후 우주의 표준 모델이 어떻게 확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의 표준 모델은 람다, 콜드, 다크 매터, 익스펜션이에요.
람다 CDM 아까 말했던 람다 CDM. 응. 아, 저거 그걸 줄임말이 말을. 저거예요. 알겠죠? 네. 암흑 에너지가 1998년도에 발견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과학자들은 초신성 이제 관측이라든지 아니면 CMB라든지 아까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BAO라는 이 세 가지를 독립적으로 따로 관측을 해가지고 관측 데이터를 합쳐 보니까 야, 요거 표준 모델을 맞출 수가 있구나.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그리고 평평한 우주라는 것을 가정을 하는 람다 CDM 모델이 확립이 됩니다. 이때 지금부터 그 여정을 관측을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합의에 이르렀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모델이 완성이 됐는지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 큰일 났네. 10개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런 내용들 주제가 10개인데 지금 4번 시작이에요. 어떻게 해요? 뭐를 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우주의 표준 모델이 어떻게 완성이 돼갔는지를 다음에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오늘 얘기가 됐던 암흑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다. 이거는 무슨 관측을 했냐면 데시라는 망원경이 있어요. 이 데시 망원경이 뭔지에 대해서 또 알아야겠죠. 그러면 데시의 관측 결과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게 됐는가를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이번에 데시의 관측이 나왔어. 관측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 관측이 1998년도에 나왔던 결과와 뭐가 달라진 거냐? 네. 를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은 1998년도에 나온 데이터들은 이미 노벨상까지 받은 데이터야. 2011년에. 근데 이거를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거를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달라졌냐는 거지. 와, 이거 재밌겠다. 그러면은 달라진 걸 알았어. 1998년도하고 결과하고 지금의 결과가 달라진 걸 알았어요. 왜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건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그럼 앞으로 어떻게 관측을 해야 이 결과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 여기까지가 가야 돼요. 많이 남았죠? 네. 근데 이거 알고 가야죠, 하나씩. 알고 가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이렇게 시리즈로 준비를 한 거는 감동이 달라. 감동이 달라요. 감동이 달라. 왜냐면은 이번에 나온 결과가 천문학자들한테는 엄청난 감동이었거든. 이게 제가 말했던 거죠. 이 감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느끼고 싶은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항성의 암흑에너지 시리즈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성의 암흑 속으로.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하기스 설명 좋았어요. 하기스로 해야겠다. 다음에 하기스. 나중에 광고 하기스 들어오나요? 광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스 우주와 연결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쵸. 우리나라에. 하기스 갤럭시 갤럭시 에디션. 짱이다.